여러분, 요 잣나무의 숲을 거닐다 보면은 유독 땅바닥이 잣나무의 갈색 낙엽으로만 두툼하게 덮여 있으면서 다른 풀들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광경을 흔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잣나무의 나무 그늘이 짙어서 잣나무 바닥까지 햇볕이 거의 닿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식물들의 치열한 화학전쟁과 환경 조작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잣나무 아래에서 다른 풀들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흥미로운 과학적인 이유들을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숲에서 풍기는 피톤치드와 테르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람 몸에 어떤 놀라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잣나무, 요 잣나무 아래쪽에 가면은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요 잣나무 아래에 풀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잣나무 잎에서 풍겨 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 이 두 물질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잣나무 아래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잣나무는 시원한 그늘이 아주 짙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늘이 짙기 때문에 그 아래에 사는 풀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서 풀들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잣나무는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수북이 쌓이게 되는데, 그 낙엽이 토양을, 땅을 산성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이 되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잣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퍼지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잣나무가 싹쓸이를 해서 다른 식물에게 나눠줄 수분과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잣나무에서는 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고 또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도 나오는데, 이 피톤치드와 테르펜이 다른 나무들이나 다른 풀들의 성장을 억제해 버린다고 합니다. 잣나무 아래에 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로 그늘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그늘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지 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잣나무의 가지를 보면은 잣나무는 이렇게 중심줄기가 곧게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는데, 곧게 치솟고 있는 중심줄기 옆에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지들을 보면 수평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데 그 모양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층층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늘이 아주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은 잎의 숫자가 아주 많죠. 잎의 숫자가 아주 많아서 짙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짙은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잣나무 아래 여기 요 부분에는 햇빛이 거의 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은 다른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풀이 정착하여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잣나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잣나무 아래에 풀이 자라지 않는 이유로는 이 잣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이 떨어지는 낙엽이 땅의 토양을 산성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잣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은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되면서 유기산이 발생을 해서 토양을 강한 산성 토양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풀이나 꽃들은 중성이거나 혹은 약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게 되는데 잣나무가 만든 강산성 토양에서는 토양 속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잣나무의 잎은 다른 화렵수 잎에 비해서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잣나무의 낙엽은 썩지 않고 겹겹이 쌓여서 바닥을 두터운 융단처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층은 작은 풀씨들이 땅에 닿는 것을 막아버리고 어렵게 싹을 틔운다고 하더라도 햇빛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까지도 이 잎들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잣나무 아래에서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잣나무 아래에서 풀이 자라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요 뿌리에 있습니다. 잣나무의 뿌리는 깊게 파고들고 넓게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을 싹쓸이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싹쓸이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나 다른 풀들이 자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잣나무의 뿌리는 땅속으로 곧고 또 깊게 뻗어가는 직근이죠. 직근이면서 온 뿌리에서 갈라져서 나간 작은 측근이 옆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땅 표면의 수분하고 영양 성분까지 빠르게 흡수를 해서 싹쓸이해서 빨아먹어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두꺼운 낙엽층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땅속으로 들어온 물조차도 잣나무가 독점하여 버리기 때문에 작은 풀들은 극심한 가뭄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시작부터 싹을 틔우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잣나무 아래에 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요 피톤치드와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입니다. 요 피톤치드와 테르펜이라고 하는 요 물질은 곰팡이나 세균 또는 해로운 미생물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물질이기 때문에 잣나무 아래에 이러한 미생물들이 자랄 수 없게 되어서 풀이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자신의 생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뿌리나 잎에서 특수한 화학물질인 피톤치드와 테르펜이나 페놀 화합물들을 함께 뿜어내고 있습니다. 잣나무가 뿜어내고 있는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 안에는 각종 테르펜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곰팡이나 세균 또는 해로운 미생물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물질이라고 합니다. 주변 식물들의 씨앗이 발아하는 것을 이 피톤치드가 막아주면서 성장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작용인 타감작용이라고 하는 알렐로파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는 잔잔한 향기처럼 느껴지는 피톤치드가 풀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을 저해하는 악마 같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타감작용이라고 하는 알렐로파시는
특히 소나무과 식물들이 이런 성질이 강한데 잣나무는 그 중에서도 꽤 강력한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식물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이 가스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잣나무 숲에서 숨만 쉬어도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독한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스트레스를 날려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에게는 킬러이지만은 사람에게는 지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힐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톤치드입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의 두 얼굴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요 피톤치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톤치드라고 하면 나무가 병원균이나 해충 또는 곰팡이 따위에 저항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항균, 그리고 항산화, 그리고 방충 성분을 총칭해서 피톤치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나 편백이나 전나무 같은 침엽수에서 특히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피톤치드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고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으면서 피톤치드는 특유의 향기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우울감이나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이 피톤치드는 천년 살균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병원균이나 해충을 물리치기 위해 뿜어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꼭 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테르펜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톤치드의 주 성분은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이며 바로 이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이 숲속에 향긋한 향기를 만들어내주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공기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물질이 바로 테르펜이라고 합니다. 이 피톤치드와 테르펜이라고 하는 이 두 물질은 사람에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효능은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그 6가지를 잠깐 읽어보면 첫째, 테르펜이나 피톤치드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감소해주고 두 번째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세 번째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네 번째로 항균과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람에게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인지 기능도 향상시켜주면서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까지도 향상시켜주는 것이 바로 피톤치드와 테르펜이라고 합니다. 피톤치드와 테르펜이 사람에게 주는 6가지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숲길을 사람들이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걷는다고 할지라도 항염증 작용을 하는 혈중 코르티솔 수준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톤치드와 테르펜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불안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르펜은 교감신경을 억누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완화시켜 주면서 근육 긴장을 완화해 주는 등의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숲에서 사람들이 머물게 되면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숲체험 후에는 NK세포 활성 증가 효과가 1주에서부터 최고 4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 피톤치드의 테르펜 성분은 세균 곰팡이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과 피부 염증 완화 그리고 실내 공기 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피톤치드의 향을 맡게 되면 뇌에서 알파파가 증가해서 집중력과 안정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 피톤치드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잠들기가 수월해지고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